여러분, 혹시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주변 사람의 위기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순망치아는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에서 한쪽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쪽도 결국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의 한 현명한 신하의 충언에서 비롯된 이 사자성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순망치안의 유래가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춘추 전국 시대 중국 대륙은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의 영토를 넘보고 동맹을 맺고 깨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중원 지역의 진나라와 북방의 이민족 국가인 정나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진나라는 중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적으로 발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발달된 농경 기술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명을 이루었지만 북방의 정나라로부터 항상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죠. 반면 정나라는 북방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으로 강인한 기마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진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었고 필요한 물자를 진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얻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55년 진나라의 현공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회공이 왕위에 올랐어요. 현공은 생전에 정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종종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북방의 정나라는 우리의 방패와 같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북쪽 국경을 안심할 수 있고 그들과의 교역을 통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즉위한 회공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젊고 야심이 넘쳤으며 중원의 패자가 되기를 꿈꿨어요. 회공의 눈에는 정나라가 그저 미개한 이민족으로 보였고 그들과의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회공은 정나라, 사신을 홀대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무역을 제한하는 등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진나라 조정에는 궐서라는 현명한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공 시절부터 오랫동안 진나라를 섬겨온 경험 많은 신하로 국제 정세에 밝았고 특히 정나라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궐서는 회공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며 조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하, 정나라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진나라와 정나라는 마치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어 시리게 되고 이가 없으면 입술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정나라가 망하면 진나라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된 말이었죠. 하지만 회공은 궐서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나라는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개한 민족일 뿐이요.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겠소? 우리는 이제 중원의 패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하오. 북방의 야만인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소. 궐서는 회공의 오만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고립되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회공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궐서의 충언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회공의 정나라를 향한 적대적인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의 군대를 증강 배치하고 정나라 상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으며 때로는 정나라 마을을 약탈하기도 했어요. 정나라는 처음에는 이러한 도발에 참고 견디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지만 회공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져만 갔습니다. 정나라의 왕 적후는 진나라의 변화된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어요. 그는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나라와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소. 그들의 곡식과 비단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말과 가죽은 그들에게 필요했소. 하지만 새로운 진나라 왕은 이 관계를 무시하고 있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나라의 대신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진나라가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무시하면 됩니다. 중원에는 다른 강국들도 많으니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읍시다. 하지만 적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쉽지 않소. 우리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진나라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업신여긴다면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한편 진나라에서는 회공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궐서를 중심으로 한 원로 대신들은 적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주장했지만 회공 주변에는 젊고 야심찬 신하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적나라를 정복하자는 주장을 펼쳤어요. 회공은 마침내 적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652년 봄, 진나라 군대는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 적나라 영토로 진격했어요. 회공은 자신의 군대가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적나라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적군은 즉시 모든 부족의 전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적나라 기마병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진나라 군대를 교란했고 진나라 군대가 깊숙이 적나라 영토로 들어오자 사방에서 공격을 가했어요. 진나라 군대는 넓은 초원에서 적나라 기마병의 기동력에 압도당했고 결국 대패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적군은 진나라의 공격을 계기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진나라가 우리의 평화로운 제안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오. 적나라의 기마병들은 진나라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진격했고 진나라의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회공은 크게 당황했어요. 그는 급히 군대를 재정비하여 적나라에 대항했지만 연이은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진나라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조정에서는 회공의 판단 실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때 궐서는 다시 한번 회공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하, 지금이라도 적나라와의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우리와 그들은 서로 의지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전쟁을 계속하면 양국 모두에게 큰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회공은 궐서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소. 이제 물러서면 진나라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오. 회공의 고집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왔어요. 적나라 군대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 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적나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회공은 다른 제후국들에게 원조를 요청했지만 그의 평소 오만한 태도 때문에 아무도 진나라를 돕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51년 가을 적나라 군대가 진나라 수도 외곽에 도달했을 때 회공은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수도는 포위되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군대는 지쳐 있었습니다. 회공은 궁궐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내 잘못이오. 궐서의 충언을 듣지 않고 적나라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소. 회공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궐서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적나라 군대가 진나라 수도를 완전히 포위한 그날 밤, 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혼자서 적나라 진영으로 향했어요. 적나라 병사들에게 붙잡힌 그는 적후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진나라의 대부 궐서라 하오. 적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 궐서의 당당한 태도에 적후는 흥미를 보였어요. 진나라의 대신이 홀로 적진에 들어오다니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오. 말해보시오. 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말했습니다. 우리 진나라의 왕이 어리석어 귀국을 무시했으나 이는 한 사람의 잘못일 뿐입니다. 진나라와 적나라는 예로부터 순망치한의 관계였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이가 없으면
입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 두 나라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궐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적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면 중원의 다른 강대국들이 곧 북방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때 적나라는 홀로 그들에게 맞서야 할 것이요. 하지만 진나라와 적나라가 다시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는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훈은 궐서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궐서의 지혜와 용기가 보였고 그의 말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잠시 침묵 후 적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나도 이 전쟁이 양국 모두에게 피해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진나라의 회공이 우리를 너무 업신여겼소. 궐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회공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진나라의 백성들은 적나라와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공도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부디 양국의 미래를 위해 화평을 도모해 주십시오. 적훈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나는 그대의 지혜에 감명받았소. 회공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양국 간의 동맹을 다시 맺는다면 전쟁을 멈추겠소. 다음 날 아침 회공은 궐서의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적나라 진영으로 가서 적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어리석음으로 양국이 큰 피해를 입었소. 이제 나는 궐서의 말대로 우리가 순망치한의 관계임을 깊이 깨달았소. 부디 용서하고 다시 동맹을 맺읍시다. 적훈은 회공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양국은 다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적나라 군대는 진나라 영토에서 철수했고 회공은 적나라에 대한 배상과 함께 앞으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약속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회공은 궐서를 최고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대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진나라는 멸망했을 것이오. 순망치한이라는 그대의 말은 내 평생 잊지 않겠소. 회공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궐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이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도리입니다. 이후 진나라와 적나라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공동 번영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나라는 적나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았고 적나라는 진나라로부터 문화와 기술을 배웠어요. 두 나라의 백성들은 평화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순망치한이라는 말은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회공은 이 경험을 통해 크게 성장했어요. 그는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내 정치에서도 신하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궐서의 지혜는 진나라 전체에 퍼져나갔고 순망치한의 교훈은 후대 많은 정치가들에게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는 단순한 말을 넘어 인간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상징하는 깊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담긴 말이 되었죠. 순망치한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입니다. 순은 입술, 망은 없어짐, 치는 이, 한은 차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자성어는 표면적으로는 신체 기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와 적나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중국 역사에서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었어요. 예를 들어 당나라와 토번의 관계, 송나라와 요나라의 관계 등을 설명할 때도 순망치한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순망치한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유화상종이 있어요. 이는 같은 부류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뜻으로 비슷한 성향이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순망치한은 이들과 달리 상호 의존성과 공생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상생이나 위인인 관계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순망치한의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 순망치한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가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체로 한 구성원의 어려움은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건강 문제를 겪으면 자녀들의 일상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게 되죠. 이처럼 가족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상호 지원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의 상호 의존성도 순망치한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한 부분이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감소, 소비 위축,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 통합과 다양한 계층 간의 상생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순망치한의 교훈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또한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입술과 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도 각자 다른 역할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망치한의 교훈은 결국 함께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때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술과 이가 서로를 보호하고 도울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듯이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지원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순망치한의 교훈을 받아들여 계층 간 집단 간에 서로 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감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에게 이와 입술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